자, 요거는 개정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우주는 정지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지? 기억나? 음, 아인슈타인. 음, 자,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는 팽창한다. 누가 그랬냐면 르메트르하고 프리드만. 자, 요 사람이 이렇게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자, 누가 밝혀냈냐면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찰을 해요. 자, 외부 은하를 관찰하면서 은하끼리 멀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 증거가 뭐냐면 은하 간 거리가 서로 멀어진다야. 자,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우주는 팽창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팽창설을 믿게 되는 거야. 팽창하는 우주에서 자, 팽창하는 우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빅뱅설이 있어.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제안을 했냐면 이거는 가모프.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자, 호일 등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제안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 중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자, 우주에 존재하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과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무엇이 채택되는 거야? 빅뱅 우주론이 채택이 되겠죠? 네, 이렇게 채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팽창하는 우주의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거야. 자, 여기는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장을 한 학자가 누구냐면 가모프, 여기는 호일. 두 번째, 우주는 둘 다 팽창을 해요. 얘도 팽창을 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주의 질량은 일정해요, 얘는. 근데 얘는 증가해요. 우주의 질량이 점점 증가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야, 얘는 부피가 증가하면서 질량이 일정하니까 얘는 밀도가 감소해. 그런데 얘는 밀도가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 자, 우주 온도는 빅뱅에 의하면은 하강을 해. 점점 낮아져요. 근데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요게 바로 팽창하는 우주에서의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자, 이제 초기에 어떤 원소들이 만들어졌는지 자, 빅뱅과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를 배울 거예요. 자, 요거 지운다. 자, 빅뱅과 초기 원소의 생성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우주의 생성은 자, 우주 생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돼.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을 했죠. 폭발하여 우주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사실들을 순서대로 써줄 거야. 빅뱅 3분 내에 일어났던 사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쭉 순서대로 살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고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존재했다. 자, 그러면 기본 입자가 뭐냐라고 하면 쿼크하고 전자 등등등 이런 기본 입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기본 입자들이 양성자를 만들어. 자, 양성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에요. 자, 이거를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하나 써줄까요? 자, 그러면 수소 원자핵은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네 이런 얘기야. 근데 우주 생성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U쿼크라고 하는 것이 두 개, 그 다음에 D쿼크라고 하는 것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U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D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더하면 플러스 1이 나오지?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로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양성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중성자도 형성이 돼요. 자, 중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U쿼크 하나하고 U쿼크 한 개에다가 D쿼크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중성자를 형성하는 거야. 근데 초기에는 있지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냐면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런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이렇게 동등하게 일어났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경원아 여기에서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는 몇 대 몇일까? 1대 1. 그렇지. 1대 1로 존재했었겠죠? 그래. 이렇게 존재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3분 내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이것도 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 온도가 하강합으로 저 반응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지.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 되는 반응이 억제가 돼요. 반응이 억제된다. 자, 그러면은 자, 누가 더 많겠어? 양성자. 그렇지, 양성자가 훨씬 많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때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의 비가 몇 대 몇으로 변하는 거야? 3대 1로. 7대 1로 7대 1로. 변한다야.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양성자는 하얀 동그라미로 7개, 14개를 그려보자. 자, 이게 양성자. 양성자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죠?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중성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노랗게 그려볼까요? 노란 게 중성자. 자, 그런데 이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거의 어때요? 질량은 비슷하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거의 같아요. 알겠니?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빅뱅 3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제 배워야 돼. 두 번째, 빅뱅 3분 후에는 자, 수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략해요.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개수를 한번 그려봐 줄 테니까 봐봐. 자, 양성자가 7개 있다 그랬잖아.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자, 이 중에 요 놈이 이렇게 결합한 것이 이게 헬륨 원자핵이야. 자, 요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고요. 저 하얀 동그라미 하나는 이게 수소 원자핵이라 그랬지?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봐봐.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 B는 몇 대 몇이니? 12대 1. 어? 12대 1. 네, 12대 1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돼? 3. 12대 4. 네, 3대 이게 1. 3대 1이잖아. 그래, 3대 1. 자, 이게 우주에 3대 1로 존재하게 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자, 요 3대 1이 되는 것은 자, 빅뱅의 한 증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빅뱅 3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뱅 3분 후에 1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빅뱅 3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4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5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6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7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8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9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0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1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2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3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4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5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자, 그 다음에 16분 후가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38만 년 후.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봐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졌어요. 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이 전자 한 개를 잡아당겨서 수소 원자가 되고, 헬륨 원자핵이 전자 두 개를 끌어당겨서 헬륨 원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중성의 원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38만 년 후에 일어난 거야. 빅뱅 38만 년 후에. 자, 그런데 이때 어떠냐면, 세 번째, 이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 에너지예요. 자, 이 빛이 온 우주로 거의 고르게 퍼져나갔어요. 자, 이 퍼져나간 에너지가 바로 뭐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다. 자, 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38만 년 이후에 방출된 거야. 이게 빅뱅의 또 다른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야. 자, 이거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이때 발생했겠구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우주가 투명해진 거예요. 불투명했던 우주가 투명하게 변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이제 자, 요거를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우주를 그림으로, 자, 여기에 자, 원자, 핵이나 전자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이게는 전자, 이거는 수소 원자핵, 그 다음에 요것은 뭐 헬륨 원자핵, 뭐 이라고 해보자.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보자. 자, 이거는 중성 원자 생성 전에는, 자, 빛이 이 물질들에서 있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요. 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야. 경원아, 정신 차려. 그래서 불투명했어요. 불투명. 에너지가 빠져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불투명했는데 이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제 중성 원자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자,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돌고 또 플러스 중심에 플러스에 전자가 이렇게 돌고 그러면서 중성의 원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러한 형태로. 그래서 우주가 텅 비게 된 거야. 우주가 텅 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빛이 이렇게 통과될 수가 있겠지. 다 빠져나올 수 있죠. 자,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로 빠져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중성의 원자가 생성 후에요.
그래서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빠져나온 거야. 경원아, 정신 차려. 자, 이렇게 해서 이 헬륨 원자까지 만들어졌어요. 알겠니? 중성의 원자까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나? 자, 이렇게 헬륨과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주의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을 한번 보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어떤 입자들이 있냐면 제일 먼저 쿼크 또는 전자 등의 기본 입자들이 있어요. 자, 이런 쿼크 등의 기본 입자들이 자, 이들이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 중성의 원자를 형성하죠. 자, 그 다음에 원자에는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돼요.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될 수 있어요. 중성자가 없는 원자핵도 있죠.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원자들이 모여서 자, 뭐를 이루냐면 물질을 이루죠. 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이해됐냐?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도 끝났어요. 자, 그래서 초기 원소에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을 한번 배워볼 거야. 자, 스펙트럼. 자, 여기에서 우리 스펙트럼을 배우면은 자, 요 내용은 오늘 배울 내용 여기까지 배울 거야. 그리고 외우고 문제 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또 한 번 하겠지만 지금부터 다 외워가지고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돼. 문제랑 그렇게 많이 풀고. 자, 스펙트럼은 분광기를 통과한 띠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몇 종류가 있느냐면 자,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연속 스펙트럼은 그냥 무지개처럼 자, 모든 색의 빛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는 자, 고온의 물체에서 물체 고온의 빛이라고 하자. 고온의 빛이 자,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만 알아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방출 스펙트럼. 자, 방출 스펙트럼은 어느 때냐면 자, 이렇게 알아두자. 자, 검은 바탕에 자, 군데군데 밝은 색의 선이 나타나는 거죠. 영원아, 정신 차려. 조금만 정신 차려. 이제 거의 끝났다 그래 했잖아.
자, 검은 바탕에 군데군데 밝은 색의 선이 나타나는데 잘 봐야 돼. 자, 이거는 있지. 희박한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한 빛이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희박한 기체가 자, 여기에서 쉽게 파랑과 빨강빛만 나왔다. 빨강만 방출했다라고 해봐. 그러면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빨강하고 파랑만 밝은 색이 되겠지.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흡수 스펙트럼을 보자. 세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고온의 빛이 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 시에 일부의 빛이 사라져요. 일부의 빛이 흡수되어 자, 사라진단 말이야. 자, 이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이때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 검은 띠가 나타나요. 검은 띠가 나타난다야. 이거를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이라 불러요. 자, 근데 있지, 여기에서 이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흡수 스펙트럼 띠에 세기를 측정하잖아. 측정하여, 자, 원소들의 존재와 존재 질량을 대략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있지. 자,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모든 별의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모든 별의 스펙트럼이 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냐면, 고온의 별빛이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경원아, 조금 정신 차리라니까. 자, 그런데 있지. 별마다 기체 성분이 자, 다르므로 자, 흡수 스펙트럼이 자,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자, 요거를 한번 보자. 빅뱅의 증거 두 가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자, 빅뱅 증거가 되는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에 자, 첫 번째 예측은 누가 있냐면 가모프가 얘기했어요. 가모프. 뭐라고 했냐면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경원아 왜 이렇게 오늘 또 더더욱이 더 힘들어해 이렇게 졸려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4, 5분만 참아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줬어. 근데 두 번째, 자, 측정을 한 사람이 있어요. 펜디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지상 전파 망원경으로 온 우주에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에너지를 관찰을 한 거예요.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방출하는 에너지와 동일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자 관측이 된 거예요. 펜디어스와 윌슨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죠. 자, 질량비는 자, 첫 번째 예측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빅뱅에 의하면 자,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측이야. 근데 두 번째 측정은 뭘로 했느냐면 자, 흡수 스펙트럼에 흡수선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하여 자, 질량비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임을 알아냈다야. 그래서 두 가지 빅뱅의 증거 두 가지 증거가 다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빅뱅설을 이제